접고 6년 전 속초로 내려온 일러스트레이터 김연아 작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속초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김연아 작가의 그림과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월의 랜드마크인 별마루 천문대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천문 우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영월로 별 보러 가실래요? 약 14년간 거리를 청소하며 주운 동전으로 수천만 원을 모은 춘천의 환경미화원들.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동전을 기부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오늘은 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환입니다. 아, 절기가 정말 정확한 게 그 소환이라 이름대로 정말 무섭게 춥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낮부터는 다행히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겨울추위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요, 이 추위를 떨쳐내기 위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 보양식들을 챙겨 드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추와 생강, 양파와 마늘, 계피 등 이것들이 따뜻한 성질을 네. 가진 식재료들인데요. 네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몸에 찬기를 빼준다고 하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명수 씨가 방금 알려드린 이런 따뜻한 성질을 가진 보양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도 챙겨가시고 추위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방송평, 여러 가지 시청 소감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용서 씨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볼까요? 자, 속초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자, 속초에 가면요. 그림쟁이 할머니가 꾸민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림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여운 이름인데 들으면 딱 감이 와요. 뭡니까? 일단 할머니이신데 아하. 그림에 푹 빠져 계신 할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일단 젊습니다. 아. 젊은데 속초에서 인생 2막을 열고 있고요. 장래 희망이 그림쟁이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아. 자, 지금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워. 와,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바닷가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오늘 정말 춥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 등대해변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추운 날, 바닷가엔 어인이 일인지요? 일단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지? 서울을 떠나 속초에 정착한 지 6년 차인 일러스트레이터 김연아 씨.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며 친환경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라 말하는 김연아 작가의 유쾌한 속초살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거친 겨울바다가 일렁이는 속초 등대해변. 어디 계신 거지? 이 근처가 맞는데. 저 멀리 땅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저기 저분이신가? 혹시 오늘 저랑 만나기로 하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연아 씨. 아니 근데 제가 저기서부터 오다 보니까 계속 두리번 뭘 찾으시던데 여기서 혹시 뭐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요, 원래 여기 제가 항상 비치클린 나오는 장소인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좀 있지 않을까 하고 나온 건데 오늘 이렇게 주웠어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시글라스나 그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죠. 이야, 그러면 해변 정화도 하면서 네. 예술 작품의 재료도 찾으시고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저희 뭐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까요? 근데 오늘은 이쪽에 쓰레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좀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날씨 핑계로 꾀를 부리려던 전호준 리포터. 어린 반푼오치도 안 통합니다. 한 여기예요? 네, 여기에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미션. 건네받은 삽으로 군말 없이 일단 쌓인 눈을 치워라. 아니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랑 지금 허물어지는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린 거예요. 진짜 지금 제가 4회차 치워서 이렇게 없는 거고 원래는 쌓여 있었고요. 얘도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경고문이 붙여진 거고 보통 그 심리상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또 버려지고 해서 계속 쌓이잖아요. 누군가의 사유지. 속초시에서도 쓰레기를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데요. 아늑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렇죠. 원래 여기 이만큼 있었어요. 네, 지금 129회째거든요. 오늘이 130회째예요. 딱.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시작했던 건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되게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웠던 해양 쓰레기로 뭔가 이렇게 바늘로 깨서 캔버스에 그림도 그리고 이따 작업실도 가서 보실 텐데 그런 작업을 하니까 좀 동기부여를 하나씩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미션처럼. 처음엔 쓰레기 봉투도 직접 싸서 누가 보건 말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속초시의 요청에 제공받은 쓰레기 봉투에 하나둘 채우고 있습니다. 잠깐만 주워 담아도 금세 가득 차는 쓰레기 봉투. 건물 빈틈 구석구석 사람들은 양심을 몰래 내다버리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힘이 나는 건 김연아 작가의 모습을 보고 함께하겠다고 나서주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SNS에 일정을 올리면 선뜻 나서 아침 8시부터 고된 작업을 함께해주는 든든한 이웃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람이 느껴지니까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이제 100% 다 개인 만족이고 사실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제가 엄청난 인류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버릴 사람은 계속 버릴 거고 주울 분들은 주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주워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대신 그냥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다들 미화가 안 됐으면 좋겠고 원래 누구든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꽤 궁금했는데요. 예상대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이 새로운 재탄생을 기다리며 작품의 소재로 변신 중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이걸 시청에다가 네. 건의를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건의를 했다 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나왔던 뭐 불법 폐기했던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긴 하죠. 민원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보에 가깝게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런 장소에 이런 게 있는데 아시나요?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궁금해요. 라는 정도로 이제 문의를 하는데 사실상 서류 작업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한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하셔야겠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분들, 터전 혹은 외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캠페인처럼 뭔가 조금씩 요만큼씩 저는 한 번에 갈 때마다 기본 50리터에서 100리터 이상 줍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이만큼 줍는 거 말고 부담 덜하게 조금씩 줍는다면 저는 그 누구든 부담 없이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특별하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서울살이를 접고 터를 잡은 속초.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버려진 걸 보게 되면 주워서 정리하길 바랐을 뿐이죠. 물론 처음부터 환경만을 생각하는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선 명품 주얼리 컨설턴트라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모아온 쓰레기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작은 전시회를 열고 그리고 학생들과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누구보다 열심인 김연아 작가. 이젠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 전호준 리포터와 함께 그림 체험을 해보는데요. 미술에 소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일 클래스처럼 용기 있게 표현해보는데요. 느낌 괜찮죠? 뭐 같아요? 약간 사람들 뒤통수 같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느낌? 비치 클린 하러 가려고 모여 있는 거죠. 비치 클린 하려고 모여있는 거. 뒤통수. 이야. 그렇죠? 제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와.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네.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이런 해양 쓰레기 이것을 토대로 캔버스에다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이제 환경 일러스트 전시회를 하고 싶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갈수록 뭔가 환경운동가처럼 약간 이제 프레임이 뭔가 씌워지는 것 같아서 네, 뭐 어쨌든 저는 즐겁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것에 흥미를 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동참도 해주시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만족에 선택한 속초에서의 삶. 그게 다른 이에게도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면 어쩌면 그 자체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김연아 작가의 묵묵히 실천하는 삶이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데요. 꿈꾸는 환경 전시회. 그날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손사래를 막 치셨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실천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비치클린 실천을 하셨고요. 네네. 주운 쓰레기로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키워주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막 칭찬을 듬뿍듬뿍 담아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나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다. 단지 내 눈앞에 쓰레기가 보였기 때문에 주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멋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주인공분의 그 마음을 좀 따라하고 네. 실천한다면요. 우리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이 쓰레기들의 양을 점차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김연아 작가님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까지 저희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맡아볼까요? 네,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용서 씨는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 가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가봤죠. 오! 일단 영월에 갔을 때 말입니다. 일단 탄광 문화촌 들렸다가 싹 구경하고 어머. 좀 쉬다가 별마로 천문대 갔다 왔죠. 어머. 네. 아니, 또 그렇다면은 또 가볼 생각이에요. 요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요? 별마로 천문대가 확 달라졌다는 사실 요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 정보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럼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별마로 천문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둑어둑해진 야심한 밤에 지금 산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운 날 왜 산꼭대기에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곳은요, 밤이 돼야지만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별 볼 일 있는 곳으로 한번 구경 가 보실래요? 나와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복리산 정상에 위치한 이곳, 별 관측 명소로 소문난 별마로 천문대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 들어오자마자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내부가 더욱더 궁금한데요?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광경, 별천지에 온 듯 아름답고 환상적인 밤하늘의 모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네요. 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천문대가 2001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20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그에 반해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죠. 때마침 2021년도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월군과 같이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져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럼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실제로 실무 잡으신 황현주 학예사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설명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하기사님 오늘 알찬 관람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뻐서요. 어떻게 꾸며졌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전시는 1, 2, 3층 각 층마다 테마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전시의 흐름은 우주 탄생 이전의 카오스, 그리고 빅뱅 폭발을 통한 우주의 탄생 과정, 그리고 우주의 현상을 볼 수 있는 하늘과의 조우, 달과 행성의 골짜기를 지나서 만나게 되는 별빛 우주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떨어지는 별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키네틱 아트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예사님, 들어오자마자 눈을 확 사로잡은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대체 뭔가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작업한 녹스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스크린을 다양한 크기로 잘라서 레이어드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 작품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마치 관람객들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광경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하수라든지 오로라, 그다음에 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녹스의 물결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작품은 카오스의 팀. 벽면과 바닥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으로 우주의 탄생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 2층은 에레보스의 빛이라고 해서 1층에서 우주의 탄생 과정을 보셨다면 벽면과 그리고 바닥에 유리, 거울을 설치를 해서 마치 관람객이 설치 조형물 안에 들어서면 내 주위를 별빛이 감싸고 있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고 또 우주의 확장까지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어떤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너무 예뻐요. 별나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처럼 반짝이는 빛으로 물든 공간, 환상적인 별빛 샤워를 마치고 3층으로 향하는데요. 별마로 천문대에 뜬 휘영청 밝은 보름달. 포토존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감성 사진을 남기고 또 다른 공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시의 별 이름을 보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나요. 여기 신비로운 마법이 펼쳐지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로시 별에서 도로시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람객들에게 선물과 같은 공간을 좀 준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떨어지는 별을 손으로 직접 잡으면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공간입니다. 도로시의 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인사님, 별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제가 밤하늘에 별 하나 따드릴까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보러 갈까요? 하늘의 별 따기 참 쉽죠?
소원을 이뤄주는 별을 잡으러 가는 길,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구가 관람객을 맞이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별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앞쪽에 보시면 별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고요? 네, 별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원을 비시고 별을 잡으시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귀여운 꼬마 친구와 아빠의 도전. 별이 떨어지는 포인트에 서자 이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잡은 작고 소중한 별. 반짝이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랑 너무 재밌게 체험하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말을 안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별마루 천문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렇게 아이랑 체험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 좋네. 제가 여기 자주 오는데 별 관측 말고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예, 아이가 매일 가자고 해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고 떨어지는 별을 향해 손을 뻗어보는데요. 살았어요. 두 손에 살포시 내려앉은 별. 단순히 별이 아닌 희망을 잡은 것만 같습니다. 소원을 이뤄주렴. 새해에는 행복도 잡고 건강도 잡고 모두 다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관람 이제 다 하고 관측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 한잔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별마루 천문대 건물을 본따서 만든 커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우유와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주문할까요? 네. 관람객을 위해 마련된 휴게 공간. 실제 성운, 성단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액자 작품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어떤 모양이에요? 별마루 천문대 주 관측실 모양입니다. 별마루 천문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커피 추천드리고요. 전시도 보고 커피도 마셨으니 이제 별을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 별 보는 데 맞나요? 만원경 귀신의 낯선 기계가 눈에 띄네요. 지금 여기는 천체 투영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가 드디어 영월의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는 실제 하늘 보러 가기 전에 예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밤하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 볼 별자리들 미리 설명 듣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8.3m의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해 날씨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 투영실. 이곳에서는 별자리 찾는 방법, 로마 신화 등 별에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관측실인가요? 네, 관측실 맞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별 보러 가실까요? 네. 자, 이제 진짜 별을 만나볼 차례. 지금 이렇게 겨울철에는 어떤 별자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 보이는 망원경 가지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성운이라고 하는 걸 맞춰놨어요.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가스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별 주위를 뭔가 가스가 낀 것처럼, 김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 별자리 찾는 거 처음이에요. 네, 한번 봐보실까요? 네. 렌즈청 가운데에서만 보입니다. 겨울철 남쪽 하늘에 보이는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성운. 신비한 모습을 눈에 마음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확 바뀐 별마루 천문대를 구경하고 나니까 너무 예뻐서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정말 내년 아니 후년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며 신비한 우주를 체험하고 밤하늘의 낭만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여기는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 별마루 천문대입니다.
네,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별마로 천문대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네네. 안에 있으면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작품들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주관측실 모양을 한 커피 있잖아요. 그게 둥그런 참 구가 있던.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건 맛을 봐야 되니까 어떤 맛인지 확인을 하러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커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지금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아마 명수 씨도 귀를 좀 쫑긋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단장 이벤트로요. SNS상에 별마로 천문대 내 외부 인증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아시죠? 우물정. 네. 우물정. 별마로 천문대라고 입력하셔서 업로드를 시키시면요.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름다운 별도 보고요. 또 아름다운 전시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 추운 겨울밤 낭만적인 순간으로 별마로 천문대에서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청평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인데요.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의 작은 섬 금오도에는요, 켄이라는 이름의 원어민 선생님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서 금오도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켄 선생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남해바다의 아름다운 섬 금오도. 이곳에 섬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외국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귀여우신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 저희랑 되게 소통하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태도가 보여서 되게 좋은 쌤인 것 같아요. 섬의 여러 학교를 오가면서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케네스 윌리엄 홈즈 선생님. 능력 출중한 원어민 영어 교사이자 소탈한 마을 주민인 그를 사람들은 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케네스 선생님이 머무는 곳은 금오도 우실마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교육의 중심지죠.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섬마을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그동안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120여 명 학생들이 케네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어로 한국 관련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쌤이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되게 쉬운 영어로 대답해 주셔서 되게 좋아요. 글 쓰고 이런 것보다는 말하고 활동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 This is a drawing race. I'll give you a sentence, and if you can draw the picture, and if you are first, the first one to finish. 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케네스 선생님 수업의 장점이죠. Pleased to be here and doing these lessons, and hopefully there's some enjoyment amongst the students, and well, certainly for myself, because my pleasure is mainly about the students speaking English. You know, that's enough for me. 여수의 섬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원어민 영어 교사 케네스 선생님. 고향 뉴질랜드에서 법조계 일을 했었던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대도시보다 조용한 시골을 좋아하는 성향은 그를 남해의 섬 금오도로 향하게 했고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Did you play this game when you were a child?
Yeah, Yes. a very, very long time ago. Very long time. ago. Yes, me too. Yeah. It should have some numbers and word inside. Yep. So I think the students cannot understand this game. No, no, it's quite.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영어 교사가 서로 도와가며 영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영어 실력에 어떤 결손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전혀 결손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아이들이 유창하고 원어민을 만났을 때 막힘없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In the classroom to translate, to make sure the students are on task. If I'm not sure they understand me, well, can always check, and then once that's done, we can carry on with the activity or the lesson, and it's far more effective when there's not just me. There's a Korean co-teacher, and yeah, works a lot better that way. 켄 선생님은 학교 안에 있는 관사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영어 회화 수업을 가르쳐온 베테랑 선생님이지만 그는 여전히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도시에는 흔하디 흔한 영어 학원 하나 없는 섬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켄 선생님. 그는 긴 시간을 함께 해온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And it was all in English, and it was cooking. So they had to make a recipe, tteokbokki. We had a tasting competition. Again, everything, the answers about who was the best have to be in English. Teachers came down, vice principal came in, there was a judge, the principal came in, that kind of thing. That was my English cooking class, so. How about my child? Byung-hyun. Yes. Byung-hae. Yes. How was he? Oh, he's always quiet. He's very quiet and. So silent. Yeah. Everything. So it's quite. Yeah, maybe he's. Yeah. Maybe shy about speaking. That's okay. Many students. 학교에 올 때 아이들도 만나지만은 선생님도 만나서 가끔씩 이렇게 짧은 영어라도 인사를 하고 또 아이에 관련된 소식도 듣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에게도 그 원어민을 어려서부터 계속 접하고 생활을 하니까 거부감도 없고 부담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친숙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의 선생님 곁에는 늘 학생들이 머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을 만들죠. 이거 뭐예요? 학생들은 켄 선생님이 오래오래 금오도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수업할 때 항상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같이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성격부터 가족 관계까지 속속들이 알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 금오도의 모든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케네스 선생님. 2022년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2022년도 호랑이의 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호랑이 기운 받으시고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이 소식은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소식입니다. 살짝 언급을 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바로 네. 이 춘천의 거리에 버려진 동전들을 모아서 아.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기부한 춘천 미화원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훈훈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거리에 떨어진 낙전을 모으고 십시일반 더해서 지금까지 8,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부해온 춘천시 환경미화원들. 봉사팀까지 꾸려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걷고 나선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봅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겨울 새벽. 20년차 환경미화원 박재성 씨는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밤새 버려진 거리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것이 그의 임무. 지금은 조금 시간대가 늦춰졌는데요. 예전에는 새벽 3시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청소, 도로가 깨끗하게, 인도나 도로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로 청소를 시작하는 박재성 씨. 직업 특성상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유난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나 이런 게 얼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띄거나 이러는 거. 요즘 추위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서 추위는 뭐 걱정 없고요. 거리를 이곳저곳 구석구석 치우다 보면 어느새 오전 업무도 끝이 나는데요. 잠깐 가지는 휴식 시간. 온몸을 따뜻한 커피로 녹여봅니다. 시민들은 꾸준히 일을 하는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장님 같은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는데 사장님께서 커피를 저한테 무료로 주시고 이게 추운데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직업이 됐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선과 인식들이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낮게 평가하던 시절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하면은 못 배우고 천하다 그럴까요? 이런 식의 인식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젊은 분들도 그런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로 청소 외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인데요. 2004년 입사한 환경미화원 이월섭 씨는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춘천시 환경미화원 입사를 했고요. 환경미화원 중에 봉사팀을 맡고 있는 이월섭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차 가지고 신동면 면대, 면 지역에 이제 생활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같은 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 가정과 식당에서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해야 하는데 대부분 잘 실천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도 차원으로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버리신 분이 저걸 보고 스티커를 발부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차량으로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곽 곳곳을 돌며 수거하는데요. 이동 범위가 넓고 수거할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바삐 움직여야만 제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날씨죠. 더운 데는 더운 대로 힘들고 추울 때는 추울 대로 힘들고 그게 가장 좀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추우나 더우나 먼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거리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그들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음료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음료수도 주시고 뭐 격려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런 게 가장 보람되죠, 그때가. 각자의 일을 마치고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한자리에 모인 환경미화원들.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봉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새해를 맞아 어떤 봉사를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는 환경미화원 봉사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일을 하신 지도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까지도 학교 앞에 오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책임감 있게 지역사 내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도와드릴 거 없나 주변에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봉사의 시작은 거리를 청소하며 죽게 된 동전들이었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어느새 셀 수 없이 많은 낙전들이 모여 저금통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모은 동전들을 불우한 아동들에게 기부하며 선행을 시작한 환경미화원들.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됐지만 모으다 보니까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50개 초반에 한 50개 정도 모아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쓰시다. 점심 못 먹는 분들 아이들 있으니까 이거 그런 행사도 거기서 하셔가지고 우리가 동참을 많이 했죠.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보낸 따뜻한 감사 인사는 고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도리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와,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우리 작은 이런 것들이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첫 마디가 환경미화원 아저씨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마운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구한테 도움되고 있구나. 뿌듯함을 잃지 않고. 그 기쁨과 보람 때문에 본격적으로 봉사팀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의 영역도 넓혔습니다. 기술과 방법을 터득해가며 김장봉사, 연탄봉사, 집수리봉사 등 봉사활동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지만은 단체는 미화원이란 말이에요. 뿌듯함, 자신감,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되는 것 좀 어떤 방향도 제시해주고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아빠 미화원이라.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 힘들게 일하지만 더 힘든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돕고 있습니다. 새벽을 열어 환한 빛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거리를 치우는 일뿐만 아니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일하는 이름의 봉사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춘천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춘천 시민분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감동하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요. 앞으로도 이러한 선행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그런 이바지를 좀 해야겠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우리도 좀 이바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땡초님이네요. 좋은 일도 하시는 작가님 멋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김연아 작가님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치클린 하시고 좋은 쓰레기로 작품까지 만드시고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명절에 영월 가면 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영어로 또 다녀와 보셔서 부심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별마로 천문대. 새롭게 단장한 별마로 천문대 가셔서요. 그 말씀드렸던 새 단장 SNS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문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속초 방송 많이 해주세요. 강원도 청정지역 살려서 후대 우리 자녀들한테 깨끗한 고향을 돌려줘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역시나 진짜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는 저희가 없지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라고 하면 깨끗한 환경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문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혜윤만님 그리고 혜지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환경운동도 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김연아 작가 귀감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같은 생각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혜지 혜윤만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별 많네요. 반짝반짝 영월 별마루 천문대. 별 볼 일 많은 날들만 쭉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꼭 영월로 고고싱 해주셨네요. 야, 이 별 볼 일 많는 일. 이런 날. 이거 약간 유행어입니까? 별 볼 일 많은. 드라마 이름이 있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쑥이님. 네, 쑥이님께서 티끌 모아 태산이네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동전 주우신 춘천 환경미화원분들 네. 앞으로 좀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권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교회도 환경미화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사실 저번에 교회 왔을 때 권사님께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렸습니다 하고 마음을 또 표현을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마음은 또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권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책을 읽겠다, 용석 씨처럼 운동을 하겠다, 혹은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겠다. 예. 각가지 새해 계획들 많이 아. 세우셨을 것 같은데 다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연말쯤 돼서 연초에 세운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8%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네. 사실 92명 정도는 중도 포기를 하는 거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속도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바꾸려는 욕심이 네네.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10km, 20km 달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요. 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 뇌는요. 갑자기 생활 패턴을 확 바꾸면요. 이 변화를 위협으로 느껴서 거부 반응을 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죄가 아니었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몸이 다이어트를 거부하고 있었던 저도 겁니다. 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요,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요, 실행 가능한 계획들로 조금씩 네. 실행해 나가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